네, 우리 사회가 안치범 씨와 같은 작은 영웅들에게 눈길을 주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여권과 정당, 정치권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부터 이 미르라는 곳, K스포츠라는 두 공익재단과 관련해서 소식을 많이 듣게 되실지 모릅니다. 야당과 청와대, 폭로하지 마라. 아니다, 폭로가 아니다.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프리카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한 재단 얘기죠? 네, 지금 K스포츠 재단은요, 체육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실천하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올해 1월에 설립된 그런 재단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순방 때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요. 자, 이제 K스포츠라는 재단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태권도라는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익적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있고요. 미르라는 재단도 있죠. 네, 미르 재단법인 미르는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한류를 확산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설립이 돼서요,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저 해외 공연에서 함께한 그런 재단입니다. 자,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팬들을 놓고 우리의 K-팝, 한국 음악을 자랑하고 소개하던 그 장면인데 역시 저 장면을 미르가 우리말로 용이라면서요. 그 미르 재단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재단이 지금 큰 논란에 빠졌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왜 그런 거죠?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증거들을 단순한 의혹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통한 의심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설립허가 신청서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오탈자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날짜부터 한번 볼까요? 네,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설립허가 신청서 왼쪽에 있는 신청서의 신청서 제출 날짜가 10월 26일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좀 작아 보이는데. 네, 10월 26일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법인 설립 허가증을 보시면 허가가 나온 날짜가 27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하루 만에 신청이 된 그 다음 날 바로 허가증이 나왔다. 이전부터 일단 의심을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자, 미르라는 이 재단의 설립이 26일 날 신청했더니 27일 날 허가가 나오더라. 자, 이번에는 K스포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발송 일자가 좀 작은데 1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1월 12일입니다. 네, 1월 12일인데 역시 이번에도 오른쪽에 있는 법인 설립 허가증을 보시면은 그 다음 날 1월 13일에 법인 허가가 됐기 때문에 설립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 하루 사이에 두 재단 다 설립 허가가 나오다니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박성국 국장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재단 신청하면 한 보통 2, 3주 정도 다 챙길 거 챙기고 서류 같은 거 다 본다 그러는데 하루 만에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뭔가 강력한 힘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례적으로 허가가 하루 만에 나왔다라는 것도 하지만 무엇보다 모금액. 네. 지금 이 대기업들이 사실 어떤 데입니까? 우리가 대기업으로 하여금 공익적 목적의 협찬을 하나 받으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 아마 아는 분들은 아는데 지금 보면 두 재단이 각각 400억대, 200억대의 이 거액의 기부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쉽게 정경련을 물론 통해서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이례적으로 거액의 모금을 모았다는 것. 특히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 관련 재단에서는 그 기부 모금 순위가 1위가 돼 있는 이런 아주 이례적인 그렇다면 이런 데 배경에 바로 청와대 실세와 관계되는 이런 배후가 작용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묶고 낳고 있습니다. 예, 다시 날짜 얘기를 한번 또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신청이 된 그날 또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문체부 내에서 이제 내부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보면은 이제 지금 이게 허가 검토 내부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도 사실 신청을 받자마자 작성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내용도 검토 결과 검토를 하루 만에 했습니다. 제반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이는 게 법인 설립에 가치가 있다. 이런 내부 검토 과정까지 일사천리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의혹을 크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국회에서는요. 송영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 정치적인 함의를 듬뿍 담은 내용인데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 청년희망펀드가 68억이 모금됐습니다. 그런데 일개 민간인 최순실 씨가 관련된 이 미르 재단이 어떻게 486억이 모금됩니까? 아니 면세점의 결정을 두고 치열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기업들이 68억, 28억씩을 낸 게 이상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기부를 할 때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검증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지가 생기죠. 의심의 소지가. 의원님도 법조인 아닙니까?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황교안 국무총리, 이제 송영길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증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만 최순실 씨 이름이 등장하는군요. 자, 지금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 준비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빨리 모였다고 얘기하거든요. 돈이 빨리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건지 임수정 기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2달 만에 무려 486억 원을 모읍니다. 이게 모두야 굴지의 대기업 삼성, SK, LG, 한화로부터 이렇게 모은 돈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K스포츠 마찬가지로 288억 원이라는 그 거액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재단에 이 막대한 돈을 넣었을 때는 무언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라는 두 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죠. 대통령 주변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몇백억씩 돈을 모았고 대기업들이 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부는 허가도 하루만 해주고 이상하다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근데 두 재단이 저희가 재산 목록을 각각 제출한 걸 봤는데 굉장히 비슷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의혹을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게 바로 이 자료들인데요. 이 두 재단이 별도의 재단이죠. 네. 하지만 그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제출한 그런 자료 중에 지금 보시면요. 내용도 유사하지만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고요. 컴퓨터라고 이제 오타를 이제 냈는데 네. 이게 두 법인의 그런 자료가 똑같은 오타가 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과연 우연이냐? 우연의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자, 전화기 100만 원, 칼라 복사기 32만 원. 이게 양쪽 자산 목록이 다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그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설립한 것이 아니라 네. 누군가 이제 쉽게 그 허가를 해줄 상황이니까 그냥 베껴가지고 해도 된다.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또 소개를 드릴 텐데 여기 재단 이사회에 참석해서 한 발언을 보니까 똑같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두 재단의 그런 회의록을 이제 그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 발언을 합니다. 바로 김모 씨인데요. 이 김모 씨가 모 대기업의 그 이제 직원입니다. 직원으로서 재단 설립에 관여를 하게 됐는데, 하지만 이 직원이 양쪽 그 회의록에 다 등장합니다만 사실은 이 대기업이 K스포츠 재단에는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K스포츠 재단 회의록에는 등장하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미르 재단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라는 것. 미르 재단의 회의록인데 밑에 한번 다시 볼까요? K스포츠 재단의 회의록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먼저 설립 허가를 받은 그 재단법인 미르의 그런 회의록을 그대로 갖다가 K스포츠 재단 설립 때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상 두 재단이 이게 하나의 목적으로 재단 설립된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재단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기업에서 수백억대 자산을 모았습니다. 문화부가 하루 만에 허가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과 자산 목록이 이상하게 똑같습니다. 쌍둥이 재단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의혹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그러나 어제부터 시작된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회의에서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박성국 국장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이 저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 얘기하면 혼란이 너무 가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 미르나 K재단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야당이 내고 있는 전방위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 완전 잘라 말하시네요. 그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갖고 어떤 공격하고 비방하고 특히 청와대를 대통령을 겨냥해서 중상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런 비상한 시기라는 것은 대통령도 오늘 언급을 했지만 네. 바로 북한의 5차 핵실험, 네. 과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변화된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시기에 총력을 모아서 국제적인 대북 압박을 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이런 시기에
어떤 대통령을 겨냥해서 만일에 음해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러한 재단이 단기간에 이러한 거액을 모을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는 어떤 거기에 지금 특히 어떤 대통령과 관계되는 어떤 실세 인사가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조력을 했다. 이런 의혹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대통령 뜻대로 비방과 중상을 없애고 이런 음해가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지고 또 관계기관들이 철저하게 의혹을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야당의 주장하는 의혹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K스포츠의 이제 정동춘 이사장이 두 번째로 부임했는데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 씨와 친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왼쪽 부분 미르 재단과 관련해서는 차은택 씨라는 CF 감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친한지 아닌지 확인 아직 안 됐고 이분이 이 재단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선 두 갈래 의혹을 모두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다시 한번 앞장섰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조응천 의원 들어보겠습니다. K스포츠 이사장 정동춘은 최순실 씨와 오래전부터 각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미르 K스포츠의 뒷배경으로 주목되었던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최순실 씨와 각별하다고 합니다. 자, 뭐뭐라고 합니다. 뭐뭐라고 합니다. 약간 유보적으로 말하긴 합니다만 손수 변호사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은 이제 그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일단 그 정치권에서의 의혹 제기이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 야권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뭐 아무 문제 없다 또는 뭐 전혀 뭐 드러난 바 없다라고 해가지고 해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누명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규명에 있어서 정부도 나서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차은택 감독과 최순실 씨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동춘 이사장과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도 이제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정농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명백백히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서 의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정부 측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근거 없는 얘기 정말 하지 마라. 지금 안보 위기 상황이 이럴 때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후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귀결이 되겠죠. 이번엔 9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